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었던 대북주, 항상 관심이 가 있는 섹터죠. 대북주 섹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뉴스도 있었고 그 바람에 약간의 수급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 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수급 자체가 좀 스펙타클하게 움직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태대로 거의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왔던 뉴스들 중에 보면 미국 쪽에서 이제 일시적인 얘기들이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 선물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제가 장 마감 무료방에서 마감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마 조정이 좀 올 겁니다. 조정이 조금 올 건데 큰 문제 없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료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항상 관심이 가 있는 섹터들인데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의 차이가 천차만별 날 겁니다. 어떤 거는 몇십 프로 올라가고 끝날 것이고 어떤 거는 몇 배가 갈 겁니다. 아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 VIP 방에서는 그 가장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종목은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 나중에 그건 지나고 나서 보고 설명 뭐 증명이 되겠죠. 그 부분은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방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요 분석 동영상 강의가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미 실무 협상의 결렬 원인. 자, 지난주 그 스웨덴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나가지고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강경했었죠.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왜 북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미국이 뭔가 조금 북한에 뭔가를 건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한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일단 요미우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맞다면 이 요미우리의 발표가 이 기사가 맞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석탄, 석유, 섬유 수출 금지를 일시적으로 뭐 36개월 얘기가 있었죠. 유보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대북 제재 해제도 아니고 일시 해제입니다. 일시 해제. 요 내용은 폭스에서 이미 실무협상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온 내용인데 요것만 해도 사실은 북한에서 받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시 해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완전 폐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북한이 그렇게까지 욕을 바가지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미국이 이러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일시적 제재 완화입니다.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기는 것을 포함해서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핵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약속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우라늄 농축 중단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 내용은 미국이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했던 완전한 비핵화가 됩니다. CVID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미국이 이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내주겠다라고 한 협상의 조건이 뭐냐면 일시적 해제죠. 석탄과 섬유 수출의 일시적 해제 요거 하나가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인도적 경제 지원, 종전 선언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하노이 때
나왔었던 것 중에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지난번하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완전히 비핵화를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재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조금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했던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요. 북한이 과감하게 파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벼랑 끝 전술을 피고 있는데 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 발짝만 발작을 잘못 디뎌도 융단 폭격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ICBM이라든지 뭐 이런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지난번에 SLBM까지 지금 용인을 한 상태인데 한 번 더 쏘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제3의 길을 간다고 했었을 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북한도 뭔가 더 큰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뭐 또 다른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뭔가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하겠지만 그 이상 뭔가를 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향후 전망이나 대북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이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북한이 좀 불리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북한은 현재 이 협상에 목숨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은 이거 잠시 뭐 미뤄놔도 되지 뭐 이런 상태입니다. 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욕심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그 자신의 이 재선을 위한 어떤 카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 카드 사용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 두 번째 북한의 일단 미국이 기본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제가 조금 아까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에서의 카드로 북한 카드를 써야 합니다. 굉장히 약발이 좋은 거기 때문에 써야 합니다. 그걸 기본 전제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이 일부 어느 정도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보를 한다는 얘기는 요번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죠. 스몰 딜 결과물이 나왔는데 스몰 딜이라고 하는 형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 스몰 딜이 중간 단계로 하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요구했던 거에서 1차적으로 먼저 동결을 먼저 하고 약속은 하는 거죠.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되 1차적으로 동결을 먼저 하고 이 동결하는 대가로 이 연락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해주는 정도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과의 타협 가능성이 나오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올해 안에 뭔가 결정을 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위상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올해 요 정도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김정은의 어떤 그 위상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이번에 하노이 노딜에서 마찬가지 봤던 것처럼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기려고 하면 북한에도 뭔가 명분을 줘야 하는데 그 명분이 이 스몰 딜이라는 형태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스몰 딜 정도까지는 나올 거로 봅니다. 그게 언제냐? 11월 말에서 12월 초 최후로 늦어지면 1월까지도 가능합니다. 내년 2월이 미국 대선 출정식이기 때문에 2월 넘어가게 되면 바빠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이 가장 가능성 높고 1월이 될 가능성도 최악의 경우에 있다.
이때 만들어지는 건 스몰 딜이며 다음 협상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 대북주 전망이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스몰 딜이 나타날 것이냐? 그건 뭐 지금까지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알 수 없죠. 저도 알 수 없는데 그건 나중에 보자고요. 직접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그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1차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미국이 한 발짝 양보한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북주들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인데 오늘 차트가 괜찮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산산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부산산업이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산산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대북주들이 지금 거의 다 그렇죠. 요 갭이 있었습니다. 요 갭이 있었는데 종목의 현재 상태에서 강하고 조금 약하고에 따라서 이 갭을 지금 얼마나 메웠느냐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부산산업이 가장 많이 메웠어요. 이거 말고 오늘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것도 일단 메우기는 많이 메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일단 내일 움직임에서는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1차적으로 여기에서 조금은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올 때까지. 11월 달에 실무 협상이 하나 나오고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려고 하면 스웨덴이 2주를 주장을 제안을 했었고 미국이 받았는데 북한이 이거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2주 안에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가 아니라 이번 달 말 정도쯤에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달 말,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11월 초 정도에 실무 협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요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닥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바닥을 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바닥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올려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내일 바로 올라가면 뭐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기간 조정을 하거나 약간 밀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밀림이 나와도 일정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산산업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15만 원 밑으로는 안 깰 겁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15만 원 밑으로는 안 깰 거고 15만 한 3천 원 정도까지는 그 밑으로는 안 깰 가능성이 높은데 15만 원은 확실히 안 깰 거고요.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 갭을 메우고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갭을 메웠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까지 갭을 딱 메우고 나서 발표가 난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뭐 실무회담이나 아니면 정상회담이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요거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때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더 빨리 많이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장은 부산산업이고 과거에도 어느 정도 대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또 괜찮게 움직였던 종목이 철도주 말고 이제 철도주는 하나 봤으니까 뭐가 있었느냐면은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있었었죠.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들 말씀드렸던 이 상태 그대로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하노이 노딜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여기서 조정받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요 자리까지 밀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아마도 요 정도에서는 뭐 대충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그 사이 정도까지 밀렸다가 결국 오늘 요 자리를 밟고 일어섰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오늘 올라간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결국 이 갭을 메운 상황을 보시면 많이 메웠죠. 아까 부산산업만큼 메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상당히 강한 현재까지는 강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얘도 여기까지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유지를 할 겁니다. 이제는 이 자리는 유지가 될 것이고 3,740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갭을 메웠을 때 그 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뭐
아까 제가 예상해드린 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요거 요렇게 움직여서 요 라인 넘어갈 거라고 보고 요 라인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전고점 다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1차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대북주가 다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대북주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급하게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단타를 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물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물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 따라서 대북주들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다린 대신 작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몸통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작년 제 계좌 오픈을 해드렸던 거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지만 몸통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식의 매매를 해야 계좌가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그 과정까지는 힘들죠.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은 올 겁니다. 오늘 이게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